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남편과 아이 하나를 지키며 조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가 된 뒤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20대의 첫사랑. 그는 아직도 저를 잊지 못했다며 아이까지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올 줄 몰랐던 인연이 제 삶을 또 한 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던 제 인생에 아주 조용한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아이 한 명을 키우며 남들처럼 바쁘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줄 알았고 남편과 함께 꾸려온 가정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해왔어요. 물론 결혼이란 게 언제나 행복하고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생겼다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있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일이 바쁜 줄만 알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너무 차갑고 잔인했어요. 제가 지켜온 가정, 제가 믿어온 남편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처음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배신감이란 감정이 이렇게 무겁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픈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텅 비어버린 상태였어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이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수없이 물으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아이 얼굴을 바라보면 마음이 더 찢어졌어요. 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더 무서웠고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 밤새도록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결혼을 끝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면서 매일 의심하고 상처받는 삶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제 아이에게 거짓된 가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결정한 날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조용한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이제부터는 나와 아이를 위해 살자. 그렇게 저는 긴 시간 지켜온 가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긴 싸움을 끝낸 뒤의 공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상처받을 일은 없겠지라는 작은 위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는 생각보다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지내려고 했지만 밤이 되면 정적만 가득한 집안에서 온갖 생각이 저를 덮쳐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상처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또한 주변의 시선도 신경이 쓰였어요.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말들은 의도치 않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저에겐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제 자신이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혼자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잠들기 전 휴대폰을 붙잡고 의미 없는 시간만 흘려보내기도 했어요. 이혼 전에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웠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혼자가 되는 건 단순히 결혼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있었고 제가 무너지면 아이도 함께 흔들릴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가야 해. 내 인생도 다시 세울 수 있어. 고독은 여전히 컸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새로운 감정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제 과거에서 한 사람이 다시 걸어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유도 용기도 없었고 사랑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저 아이와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어요. 20대 시절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깊었던 그러나 삶의 방향이 달라 헤어졌던 그 사랑. 갑자기 나타난 이름에 손이 떨릴 정도로 놀랐어요.
메시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잘 지내? 내 소식 들었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의 말투는 그대로였고 따뜻함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고 몇 마디씩 주고받다 보니 20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고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나는 지금 상처투성이인데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될까? 아이 있는 나를 정말 받아줄 수 있을까? 이혼 후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저는 그와 만나기로 한 약속도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했어요. 너 혼자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저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 너의 아이면 나한테는 더 소중할 뿐이지.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천천히 조용하게 다시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 사람을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잊었다고 생각한 제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와의 재회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 아주 소중한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앞으로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첫 걸음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묘하게 떨렸어요. 20대 때엔 아무렇지 않게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는데 이혼을 겪고 상처가 많은 지금의 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다른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 앉아보니 그는 예전과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서로의 일과 하루,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까지 솔직하게 나누다 보니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가 제 딸에게 보여준 태도였어요. 아이에게 억지로 친한 척하려 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다가가서 부담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옆에 있어 주려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딸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을 보고 저는 마음속이 뭉클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까지 있는 나와의 삶이 쉽지 않을 텐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고개를 들 때면 저는 괜히 거리를 두려고도 했어요. 상처받는 게 두려웠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는 조용히 말해줬어요. 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그런 너를 존중하고 또 사랑해. 그 말에 저는 오래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제 안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을 발견했어요.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설렘. 그는 말했어요. 너도 너의 딸도 내가 지키고 싶은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천천히 깊게 울렸어요. 저처럼 상처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다시 사랑을 느끼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봄의 기운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와 시간을 조금씩 더 쌓아갈수록 저는 제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때는 상처로 가득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의 따뜻함은 아주 천천히 제 삶을 다시 빛나게 해줬어요. 딸도 그와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늘어갔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재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와의 관계가 아무리 깊어져도 저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또 한 번의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혹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제 마음을 붙잡아 흔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가장 걱정됐어요. 이 아이는 이미 아빠의 부재를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나이였어요. 저는 딸이 새로운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워질까 봐 망설였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딸도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한마디는 제 오랜 불안을 천천히 녹여냈어요. 그는 딸을 책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어요.
물론 현실적인 걱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 가정을 꾸린다는 건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혼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를 위험에 다시 노출시키는 건 아닐까? 혹시 이 결정이 새로운 상처를 만들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와 만날수록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내 인생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딸에게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라는 걸.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결심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눈물과 용기 끝에 내린 선택이었어요. 그에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세 명이서 함께 행복해지자. 그 순간 저는 오래도록 막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어요. 저는 다시 사랑을 선택했고 새로운 가정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땐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사람과라면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재혼 후 처음 맞는 일상은 생각보다 잔잔했고 또 따뜻했어요. 저는 늘 새로운 가정은 어딘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 사람은 저뿐 아니라 제 딸의 마음까지도 천천히 살피고 있었어요. 새아빠라는 무게를 앞세우지 않고 아이가 다가올 때만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에 저는 새삼 감동했어요.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셋이서 동네를 산책하는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딸이 그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 아이도 다시 안정을 찾고 있구나. 그는 아이의 취향도 세심하게 기억했어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만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에 웃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딸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갔어요. 어느 날은 딸이 그림을 그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둘이라서 좋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 행복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과거의 상처가 가끔 스며 나왔어요. 전 남편의 배신, 외로운 시간들, 혼자서 울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면 가슴이 쿡하고 아팠어요. 하지만 달랐던 건 이제는 그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이제 내가 있어. 조용히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과거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재혼 후의 삶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딸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밝아졌고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둘을 자신의 가족으로 완전히 품어주었어요. 어떤 날은 제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넌 내 딸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 똥차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 나한테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정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외로움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행복뿐이었어요. 새 가정을 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는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전 남편과 살던 시절의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딸의 웃음소리, 주말마다 함께 차를 타고 나들이 가는 풍경, 저녁에 가족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순간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예전엔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의 남편 그가 있었어요. 그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와 딸에게 따뜻했어요. 어떤 날은 딸을 데리고 유치원 행사에 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했어요. 내가 어떤 과거를 겪었든 지금의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불안을 천천히 녹여주는 힘이 있었어요. 딸도 그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아빠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울컥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장면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의 상처가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무서웠는데 지금의 가정에서는 그 걱정이 차츰 사라졌어요. 아이는 더욱 밝아졌고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스쳤어요.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의 배신 덕분일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한때는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 사건이 오히려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계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로 버티고만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저에게 단순한 두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 그 자체였어요. 나를 다시 웃게 해주고 다시 사랑하게 해주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랑. 딸에게도 새 아빠라기보다는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준 사랑.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자꾸만 이 말이 떠올라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이 농담처럼 들렸던 예전과 달리 지금의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떠나가야 할 인연이 있으면 제 인생의 문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괴로웠던 시간도 혼자 울던 밤들도 결국은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아요. 그 시간까지도 지금의 행복을 만드는 재료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요. 내 인생의 봄은 이제야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봄을 우리 셋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한번 무너져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돌아보면 그때의 아픔도 혼자 울던 밤들도 모두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전 남편의 배신은 분명 괴로웠지만 그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고 우리 셋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정말 제 얘기였네요. 무너졌던 제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꼭 새로운 봄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